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러시아 에바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우와,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잘 맞네요. 그런가요? 왜? 뭔 일 있었어요? 이 국경 없는 토론 이거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정말 역시. 맞추기가. 드디어 우리 에바 씨의 얼굴이 폈네요. 이제 오빠가 해. 그 정도야? 네, 짝꿍이 그럼요, 돌아왔습니다. 우리 수잔 씨, 감사합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 네, 잘 다녀왔습니다. 되게 좋았죠. 집에 얼마나 가니까. 가셨었죠? 2주 정도. 2주 정도? 네, 2주 정도. 되게, 진짜 얼굴이 네. 집에 갔다 온 사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해 활짝 보였네요. 피셨네요. 그래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요? 집밥 징글벙글. 먹고 오면 그러니까. 느낌이 집밥은 좀 많이 달라져죠. 먹었죠. 네, 집밥은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팔의 여름은 어때요? 딱 그런 느낌? 뜨거운데 네. 햇빛만 피하고 다니면은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딱 공항에서 내리는데 이게 싹 온기가. 이렇게 온기가 싹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까도 이러면서 뭔가 아침에 만났는데 네. 야 왜 이렇게 더워 이러는 거예요. 네팔은 몇 도인데 그 38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이게. 그러니까요. 뜨거운데 이게 그늘이나 이렇게 좀 햇빛만 그러니까요. 없는 데서 그냥 가면은 덥긴 되게 하죠. 시원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여름은 좀 덥기도 하고 습하니까. 네. 맞아요. 습한 게 견디기가 좀 되게 힘들 때가 땀이 있어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좀 계속해서 더워요. 네. 그리고 에바 씨는 이제 어머님은 네, 돌아가셨나요? 엄마는 갔습니다. 오빠가 온 날 엄마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공항에서 못 마주친 게 신기할 정도. 근데 엄마가 되게 재미있어 해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면서 통화했는데 자기 없이 가는 게 너무 외롭지 않냐면서. 근데 어차피 엄마가 오면서 졸았거든요. 항상 차가 너무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졸고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듣고 계신다. 아 그럼 미안해 엄마. 러시아는 여름에 좀 시원한 편인가요? 어때요? 저희는 습하지는 않고 거의 그리고 온도가 한 32도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아무리 견딜만 하네. 좀 더, 견딜만 하고, 그리고 좀 많이 벗고 다니니까, 한국보다 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강가가 있거든요. 강변 쪽이 있어가지고, 네. 그 아무르강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강가에서 이제 그냥 뭐 맥주나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비키니나 수영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렇구나. 한국의 여름이 가장 덥군요. 좀 많이 맞아요. 습한, 그 습해서. 어, 습기가 네. 이게 더 땀을 맞아요. 유발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 다 대부분이 이제 휴가를 마치고 네.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어떤 주제로 토론을 나누게 될지 먼저 세만시의 공식 뉴스 오빠죠. 장원석 아나운서로부터 오늘의 주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뉴스 오빠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스페인의 한 지방 도시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됐던 투우가 최근 2년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투우 찬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투우는 14세기 중반 이후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스페인의 전통 문화 중 하나입니다. 최근 동물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스페인 내에서도 17개의 지자체 중 3곳은 투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투우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닭싸움, 터키의 낙타싸움, 동물이 등장하는 서커스나 쇼 모두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꿀 떨어지는 목소리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로부터 오빠. 오늘 주제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지금 들으신 대로 동물 복지, 동물 네.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내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당연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YTN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신경을 써서 그런가 우리 수잔 씨가 네. 좀 약간 얼굴에 신경을 쓰고 오신 듯합니다. 네. 아닌데요? 비비크림 바르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선크림. 그렇구나. 네. 오늘 좀 뽀샤시해 그러니까, 보이는 네. 느낌이 오늘 드네요. 이마가 덜 반짝이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아쉬울 수가. 네. 그때 얘기하신 거를 그때 그거를 이후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우리 수잔 씨 모습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유튜브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혹시 투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은 안 본 것 네, 같아요. 저도 직접 거의 말고 다 그냥 예, 영화나 다큐멘터리 뭐 아니면 다큐, 이제 네, 영화 속에서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당연히 없고 네. 영화 속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에서 맞아요. 스치듯 보죠. 근데 저도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투어에 참여하는 그 소 있잖아요. 네. 그 소를 경기장에 들어오기 24시간 전부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일부러 가둬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경기장에 나왔을 때 황소가 흥분해서 뛰어 날뛸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붉은 천을 보면 더 흥분해서 더 흥분하고. 날뛰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7명 정도가 작사를 가지고 황소를 찌르는 경기가 바로 투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왜 그런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약간 좀, 네, 그러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처음에 이제 별로다. 그 뭐죠? 마타도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천을 보여주는 사람을. 네. 그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진짜 멋있게 봤거든요. 와, 이게 투사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되게 영감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해왔던 그런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봤었어요. 근데 네. 그때까지는 와 멋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외로 또 다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거는 황소 입장에서 보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봤는데 다큐 많이 보시네요. 진짜 그냥 욕만 나오고 화가 나고 그래. 그냥 피만 보게 예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마음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피만 보이고 그 황소의 약간 슬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네팔에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평화롭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계속 찔리고 막 고통을 당하니까 그 느낌이 그냥 보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기가 저는 사실 당연히 반대 입장이고 네. 그리고 워낙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 보려고도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네, 그래서 그리고 투사 분들도 다칠 때가 많으니까 이게 사실 맞아. 동물한테도 안 좋고 사람한테도 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또 아까 예술을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발레리나나 뭐 그런 것도 다 예술이잖아요. 발레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어서 발레리나들도 굉장히 많이 다치잖아요. 다리 그쵸. 다 아프고 다들 막 발가락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레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막 찌르면서 해라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네. 여기는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그런 동물을 동물한테. 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찌르면서 동물이 날뛰게 하는 게 과연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런 거예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뭐 어디다가 갇혀놓는다고. 그러니까 네, 저도 저도 이거는 처음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예, 저도 근데 이게 처음 알았어요. 어쩐지 근데 그 친구들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날뛸 그러니까.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있었네요. 뭔가 이렇게 준비 과정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예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가 사실 스페인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한 나라의 전통 문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물에 대한 폭력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스페인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찬반 입장도 팽팽하고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사실 이미 지금 생각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 문화로 봐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네. 스페인 사람들한테 제가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21세기에는 많은 것을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우리가 아예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누군가 이렇게 앞서가서 좀 금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어지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화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전 당연히 뭐 스페인 쪽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폭력이 있는 게 과연 문화라고 그리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라고 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71년대도 이거를 없애려고 금지시키려고 그때 왕이 어떤 왕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스페인에 투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소싸움이라는 민속 문화가 있는데 실제로 뭐 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네.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싸움의 경우에는 뭐 투처럼 뭐 황소를 일방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소싸움을 하기 위한 소를 따로 이제 열심히 키우기도 하고 소끼리 싸움을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소에게는 상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 개념 차원에선 이제 더 이상 소싸움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한국 고유의 민속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매년 11곳에서 이렇게 소싸움 맞습니다. 대회가 열린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행 그 동물보호법이 뭐 도박이나 광고, 오락, 유흥 등 목적으로 이제 동물한테 상해를 입히는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싸움은 또 예외라고 해요. 그래서 소싸움은 또 예외인가요? 또 예외?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이제 주관하고 뭐 주최하는 그 소싸움 대회는 합법적인 그냥 민속 경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것도 약간 준비 과정을 보면은 그 소싸움에 나가는 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높은 곳에서 매달려 버티는 훈련 그리고 뭐 산악 달리기, 산악 달리기 같은 것도 하고 또 200kg짜리 타이어를 끌기 이런 훈련들을 시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미꾸라지탕, 뱀탕 상낙지 같은 이렇게 보양식들도 소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소가 초식 동물인데. 그러니까 초식 동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소는 솔직히 윤순하고 되게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인데 괜히 막 이렇게 건드려서 나쁘게 뭔가 훈련이라기보다는 어떤 학대라고 생각을 더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도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훈련일까 과연? 그러니까 정말 방금 수잔 씨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소는 초식 동물이고 굉장히 유순한 동물인데 그런 동물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성격을 어그러뜨리는 행위를 인간이 일부러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강요해서.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 시키면 너무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냐고.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나마. 네. 근데 소는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훈련이라는 목적으로 이유로 이런 일들을 강요를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금 소싸움이 합법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의 투 또한 합법입니다. 스페인 대법원에서 투를 금지한 지자체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고요. 민속문화,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네팔이나 러시아도 동물을 이용한 민속문화가 있나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것들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약간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경기는 그 황소 있잖아요. 황소에 사람을 달리고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를 해요. 근데 거기 나쁜 게 뭐냐면은 이게 황소의 꼬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뒤에서 사람이 앞으로 나가라고 꼬리를 이렇게 당긴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옥줄이나 그런 거를 안 하고 자기가 허스키들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줄을 안 달고 그냥 꼬리가 줄인 거죠. 네. 꼬리가 줄이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저도 보고 저는 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꼬리를 더 이렇게 세게 당기면은 이 황소가 더 빨리 나간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대회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인도 쪽에서 제일 네. 유명한 그런 스포츠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네팔의 인도 국경 쪽에 사는 사람들이 축제로서 이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약간 저도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뭐 되게 좋은 것도 있었어요. 뭐 코끼리 폴로라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코끼리 폴로 귀엽겠다. 근데 이거 스케일이 따지면은 되게 학대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고통을 주면서 경기를 유지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너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그게 웃긴 달리기 게 대회예요? 달리기예요.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네, 누가 더 많이 빨리 달리는 건지.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아요. 저는 그냥 동네 그런 대회인 줄 알았는데 네. 막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 다 모여서 그것도 막 돈 걸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경마장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경우장이라고 해야 그렇게까지 될까요? 즐길 필요 있나?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보통 서커스가 옛날부터 좀 많이 있었고 이제 곰들 나오는 그런 서커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그 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훈련을 할 때 곰들이 그렇게 훈련을 잘 받는 그런 동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걸 잘 받는 동물이 아니라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뭐 이렇게 철판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니까 철판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그 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는구나.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걸 하니까 이게 이제 인식이 돼서 그 음악만 들으면 그냥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걸 피하는 거죠. 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푸틴 대통령께서 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동물 보호 이건 그냥 제가 번역한 건데요. 네. 그래서 공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동물 보호 책임법 같은 게 이제 2020년 1월부터 발효가 될 예정인데. 러시아에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식당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을 키운다거나 뭐 사육한다는 것도 금지하고, 네. 그다음에 뭐 동물 학대, 그다음에 야생 동물을 가끔 가다가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금지하고, 그래서 이런 걸 뭐 어기면은 뭐 벌금이나 구속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 사실 이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건 점점 더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서커스의 종류도 있는 반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유명하고 좀 역사가 있는 서커스단이 고양이 서커스단이라고 러시아예요? 네, 쿠클라초프 서커스라고 해서 있는데 되게 유명한 거. 네, 그분께서는 보통 유기된 고양이들이나 그러니까 좀 학대 받았던 친구들을 이제 살려서 보호를 해주면서 케어를 해주면서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케어를 해주면서 그런 훈련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막 그냥 낚싯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데 고양이들이 가끔 가다가 좀 되게 몸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이제 묘기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걸 뭔가 이렇게 조련을 하시는 분이라 사실 학대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역사가 그리고 뭐 전통이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서커스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서커스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살 곳이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환경에서 있는 친구들을 살려내서 이제 그런 유기된 그런 동물 친구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면은 그거는 뭔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이런 곰 그런 거는 좀 야생 동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호랑이도 그렇고.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계속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 오늘 노래는 오랜만에 복귀해 주신 우리 수잔 씨가 특별히 선곡을 해 오셨어요. 어디야 뭐야. 역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직 네팔을 잊지를 못한 것 같아서 네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팔 노래 늘 선곡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네. 네. 이번에는 나이트라는 밴드 있는데요. 나이트? 밤. 밤. 네. 이분들이 그 곡을 되게 다르게 시처럼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내용이 코끼리와 곰들인데 하띠와 발루라는 노래인데 그 야생에서 놀려다니는 그런 동물에 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주제에 잘 맞는 거예요. 네, 노래 듣고 계속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노래가 정말 뭔가 가슴이 평온해지는 듯한 그런 그쵸. 느낌을 네. 들게 만드는 곡이네요. 몸을 나이트의 풀 뻔했어요. 나이트의 하티 발루. 하티 발루. 데스. 귀여운 자, 하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1603번님, 우리나라에도 소싸움이 있듯이 그 나라의 전통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그렇죠. 아니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동물의 인권이나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본 거고요. 두 분도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2989님. 황소가 뭘 잘못됐다고 그런 고통을 줍니까?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은 네. 잔인하죠. 인간. 저는 또 이제 유튜브로 김은주님께서 투우 경기도 너무 잔인해서 TV로만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진짜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그죠? 21st century입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자, 오늘 저희가 국경 없는 아주 토론, 동물권,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앞서 러시아에서도 이런 동물 보호에 대한 네. 법이 내년에 발효가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동물을 이용한 쇼나 서커스가 여전히 있는 곳들도 많고요. 이탈리아에도 동물쇼 금지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수찬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탈리아의 2017년에 위에서 통과된 법안인데요. 네. 서커스와 순회 공연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나오는 얘기가 서커스 사익사들이 연습 과정에서 동물을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학대나 또는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그러니까 힘든 부분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울타리에서 거쳐서 그러니까 오래동안 이동을 자유롭지가 시키잖아요. 또는 못하지. 맞아. 서커스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맞아. 이게 네. 주마다 이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커스에서는 동물권이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봤을 이 때. 서커스라는 게 저도 지금 생각난 건데 그 서커스단이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쇼를 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럼 어떻게 가다가 버리는 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또 하나 생각난 건데 아까 네. 그 법안에 그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 공감 동물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동물들이랑 같이 노는 그런 거를 그것도 이제 금지를 시키려고 하나 봐요. 네네. 왜냐면 그것도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자유를 어쨌든 구속하는 그쵸. 그런 근데 부분이 어떻게 있어서. 야생 동물인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놀다는 것도. 인도에서도 이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가 법적으로 지금 전면 금지됐다고 하는데 네. 그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코끼리를 조련해서 공연하는 코끼리 쇼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 10월부터 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좀 세계적인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좀 그렇군요. 보호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동물권에 대해서도 점점 논란이 되고 있고 논의의 주제가 돼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서커스에 3D로 동물이 나오는 거. 그래, 이거 어떻게 괜찮은데?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3D 홀로그램으로 동물을 만들어서 맞아요. 쇼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게 그거를 그냥 인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큰 그 버팔로 그런 데 가면은 타는 그걸 거라. 이렇게 아, 타는 맞아, 것처럼 맞아, 네. 그 소를 이렇게 크게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자동 버튼 같은 거를 이제 그 아, 뭔지 관객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은 버튼을 뭐 더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뭐 소들이 더 세게 싸운다거나 이런 걸로 차라리 그렇게 참여를 참여를 할수 그러니까 있는. 동물을 굳이 그거에 참여 안 시키고 그러면 전통 문화도 뭔가 살고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아예 없애는 건 좀 거는, 여지가 그쵸. 있으니. 예.
근데 그거를 어쨌든 뭔가 살리면서 또 동물에게 변화를 시킬 필요가 피해가 있다는 가지 거죠. 않게 하려면은 뭐 그런 아이디어도 스페인 나쁘지 않네. 선생님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대안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뭐 3D 홀로그램을 진짜 이건 진짜 만든다는 좋은 것 방법도 같아요. 있고 그리고 뭐 동물을 가두거나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축제들도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매년 8월에 영국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한 축제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서 물수리가 사냥하는 모습도 보고 새와 관련한 강연도 듣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주 반딧불 축제. 그러니까 반딧불을 잡아 가두는 게 아니에요. 네. 반딧불이 가장 많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건 진짜 좋은 거. 인공적인 불을 다 끄고 반딧불만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쁘겠다. 네. 거의 오로라 보는 것처럼 그러겠지. 이것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군산이나 서천의 철새 축제 같은 것들도 뭐 우리가 철새를 일부러 잡아 가두는 게 아니라 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서 있는 그대로 철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관찰하고 해설사에게 설명도 듣고 정말 눈앞에서 다큐멘터리 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차라리 다큐멘터리 보는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동물이 없는 동물 축제라 그래서 동축 네. 반축이래요. 그래서 그 축제에 오면 사람들이 하나의 동물 캐릭터가 돼서 이제 미션 같은 걸 수행을 하고 퀴즈 풀면서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네. 이건 진짜 되게 좋은 것 그게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기발하다. 이건. 애들도 좋아할 만해. 그리고 이게 아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실내 동물원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여전히 많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작은 동물을 만져볼 수 있는 실내 동물원이 있는데 사실 네. 저는 안 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쵸, 그게 그것도 동물들한테도 어쨌든 너무 스트레스. 건강에 안 좋고 스트레스고 맞아요. 그 작은 동물들을 아이들이 계속 만지면 동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맞아요. 같다는 또 생각에 아이들이 가끔 그 힘 조절을 잘 못할 때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은 당연히 뭐 귀엽다고 예뻐해주고 싶은데 동물한테는 그게 또 이제 해가 될 마음이 수 있는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부분이 엄마들 있어서. 사이에서도 그런 실내 체험 동물원을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맞아요. 문제를 이게 가지고도 딱그 굉장히 러시아 고민하는 그거. 부분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정말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는데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제 옆에서 키우는 분들도 점점 늘면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이니까. 네,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끝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람으로서 일단은 다 지구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맞습니다. 경우에도 뭐 그 사람의 어떤 출긴거리를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뭐 동물이든지 모든 게 뭐 자연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 네, 저는 이제 옛날에도 애완동물이었다가 지금은 반려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 이런 용어도 바뀌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동물을 그 브라지아나슈 민셰라고 해서 우리의 작은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 같은 그리고 우리랑 같이 정말 그쵸, 우리랑 똑같이 가족이죠.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한테는 저희가 어떻게든 폭력이나 그런 해를 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예술이라고 해서 그 포장으로 뭐 폭력을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시대가 더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것도 또 없어질 많은 거라고 변화를 생각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도 네. 발전하고 네, 오늘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토론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국격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